속보입니다. 오늘부터 2분기 정책자금 접수를 시작합니다. 어제 공고가 나왔고요. 오늘부터 접수인데 분기별 자금이다 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요, 빠르게 접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 정책자금의 특징을 요약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대리대출 신청 안내 자료, 공문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요약입니다. 개요 말씀드리면요. 먼저 일반 경영 안정자금이라고 있죠. 이게 일반 자금 이렇게 지금 불리고 있는데, 지원 대상은요, 업령 무관 소상공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신청하고 있는데, 이게 대출 금리가요, 기준금리 플러스 0.6%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볼게요. 지금 정책자금 사이트 오셔야 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에 오시면 이 금리 안내 코너에 여기 보면 이제 금리가 나오는데, 현재 2분기 금리가 아직 안 나왔어요. 좀 빨리 나와줘야 되겠죠? 지금 1분기 금리만 나와 있습니다. 네, 1분기 금리는 가볼게요. 대리대출에서 여기 보십시오. 대리대출에서 일반 자금 있죠? 자, 요건데 1분기 때는요 2.98이 기준금리였네요. 요거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입니다. 2.98에 0.6%포인트 가산금리가 붙였죠. 그래서 1분기 때는요 3.58%였습니다. 이번에는 기준금리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떨어지지 않았을까, 아니면 동결 아니면 조금 더 떨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가산금리가 0.6%포인트 이렇게 가산금리 붙여져 있고요. 대출기간은 5년, 2년 거치 이렇게 되어 있고, 신청 한도는 이렇게 7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자, 이거 별표 한번 3개 쳐볼까요? 비고에 보세요. 착한 임대인 지원, 이거 보이세요? 착한 임대인 지원. 이게 1분기랑 달라진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계속 다 읽어보잖아요. 근데 보통은요,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번 2분기 정책자금은 이게 추가됐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1분기 공문도 봤는데 역시나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 들어온 거예요. 착한 임대인 지원이라고. 자, 요거 달라진 점이라서 제가 요거 설명해 드릴게요. 네, 대리대출 세부자금 쪽에 여러분 공문 보시면 맨 밑에 쪽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가장 많이 신청하는 게 이게 일반 자금이거든요. 그럼 일반 자금에 대해서 먼저 아까 요약 설명해드렸지만 잠깐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천만원, 5년에 거치기간 2년, 아까 금리 말씀드렸고요. 우대금리 주어집니다. 뭐 이런 뭐 정책 우대다, 정책 배려다, 사회 안전망이다, 그러면 이렇게 뭔가 우대금리를 더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게 이제 들어왔어요. 착한 임대인 정책 자금 지원이라고 해서, 그래서 요거는 처음 들어온 거라서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지원 대상은요, 2020년 1월부터, 이게 언제예요? 언제? 그렇죠. 코로나 시기가 시작할 때죠. 2020년 1월부터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때부터 올해 12월 기간 소상공인 임차인 대상으로 일정 수준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소상공인이 대상이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임대료를 인하한 소상공인이 대상이 되는데 임대인이어야 돼. 임대인. 이 소상공인이 임대인이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 나는 소상공인인데 또 임대도 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다른 소상공인에게. 예. 그런 분들에게 이 정책자금을 지원해 준다라는 거예요. 착한 임대인. 왜? 기준 조건이 있어요. 일정 수준 이상의 임대료를 인하한 이 조건을 지켜주면 이 임대인 소상공인에게 뭘 해준다? 정책자금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 임차 소상공인도 도움이 되고, 싸게 임대를 낸 소상공인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임차인은 누구냐? 이 임대인과 특수관계면 안 됩니다. 뭐 특수관계가 누구예요? 가족관계겠죠. 그렇죠? 뭐 아버지가 딸에게 자기 건물에 싸게 뭔가 임대를 줬다든지, 요거 안 된다는 거예요. 배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일정 수준 이상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이 착한 임대인이잖아요. 그러면 일정 수준이 도대체 어느 기준이냐? 여기 나오죠. 임대료 인하 기간 곱하기 월평균 임대료 감변율 10보다 같거나 많아져야 된다. 뭐 이런 거 돼 있고, 지자체 개별 착한 임대인 기준, 착한 임대인 기준 다 아시죠? 이게 지자체별로 있는데 이걸 만족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조건이 됐을 때에
이젠 정책자금을 이 착한 임대인 정책자금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되게 특이합니다. 그쵸? 보통 이게 착한 임대인 제도는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뭐 소상공인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법에서 착한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젠 정책자금마저도 여기에서도 이 착한 임대인에게 따로 이게 착한 임대인 정책자금 지원이라고 해서 따로 또 지원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와 이런 것도 되게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자, 나도 소상공인인데 나는 뭐 건물을 갖고 있던 아니면은 뭐 상가를 갖고 있던 그래. 그래서 나는 다른 소상공인에게 임차를 줬는데 한마디로 월세를 받고 이제는 임대를 준 거죠. 그런데 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임대료를 이번에 인하해 준 거예요. 올해까지니까. 자, 그런 분들은 착한 임대인 정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지원 시기. 자, 2020년 12월 초부터 2025년 올해 12월 말까지 한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시 지원이에요. 올해 12월까지 한시 지원이다. 자, 확인 절차 임차인 해당 여부 및 착한 임대인 확인이다. 그래서 임차인은 특수관계일까봐 가족관계증명서 띄워라 이거고 착한 임대인은 뭐 말씀드렸죠. 착한 임제도 그래서 뭐 재산세 감면 대상자냐 무상정기 안전 어쩌고저쩌고 이게 착한 임대인에 때 혜택이 주는 건데 자 이런 거를 서류를 끊어와라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그거예요. 착한 임대인에게 정책자금을 이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새롭게 또 나온 내용입니다. 네, 다시 이제 요약으로 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경영 안전자금 받죠. 그러면 이번에는요, 이 특별 경영 안전자금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이제 장애인 기업 지원자금이 있어요.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기업 확인서, 장애인 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소상공인에게 가장 좋죠. 사실 조건이 고정 2%에 7년, 거치 2년짜리입니다. 자금은 1억 원이고요. 그래서 사실 정책자금 중에서 가장 좋은 게 저는 이제는 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이제 정책자금이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긴급경영안전자금 있습니다. 그죠? 긴급경영안전자금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항상 제가 강조드리죠. 재해냐 아니면 일시적 경영애로냐. 근데 재해는 많은 분들이 해당 사항이 없고요. 대부분 일시적 경영애로인데 자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도는 경영애로 및 자 중요합니다. 매출 감소 소상공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감소 소상공인은 이 일시적 경영애로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자 금리는요 기준금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2분기 기준금리는 아직 안 나왔죠. 곧 나올 겁니다. 거기 그 가상금리가 없죠. 그래서 5년 만기에 2년 거치 이렇게 되어 있고요. 7천만 원에 이제는 정책자금이 받을 수 있고 재해는 당연히 뭐 재해 확인증 있는 분들이겠고 고정 2%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년고용연계자금. 자, 청년고용연계자금은 일단 기준금리고요. 금리는 5년에 2년 거치 이렇게 되어 있고 7천만 원인데 여기서 가장 많은 게 뭐라고 했어요? 항상 요거죠.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기업 여기서 이제 많이 해당 사항이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많이 가세요. 아니면은 내가 청년인데 사장이야 3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 그래서 조건이 이게 그렇게 까다롭진 않습니다. 이쪽은 그래서 항상 빨리 떨어지는 게 자 요거 그 다음에 요게 이렇게 두 가지 보통 이게 두 가지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요 세 가지가 항상 조기에 빨리 손질됩니다. 이게 2분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4, 5, 6입니다. 그럼 대부분 4월 1일부터 시작했으니까 15일 이내는 거의 아마 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기가 많은 자금 중에 하나고 제가 대한대출은 이거는 뭐 나온 지 오래됐죠.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은행권, 비은행권 사업자 대출 중 7% 이상 고금리 대출에 대해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고정 4.5%로 이렇게 대환을 해주는 거죠. 자, 만기가 이제 10년으로 늘어나죠. 거치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원래는 거치가 없었는데 이번에 거치가 새로 들어와서 2년 거치짜리가 하나 생겼고 그 다음에 5천만 원 한도로 해서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좋은데 조건이 까다롭고요. 일단 그 다음에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런 거예요. 이건 보여드릴게요.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직접 보는 게 나을 거예요. 여러분 정책자금 사이트 한번 가볼까요? 정책자금 사이트에 와보십시오.
자, 정책자금 사이트 어떻게 가요? 소자공 카페 오시고, 소자공 카페에서 이렇게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라고 보이시죠? 이쪽으로 오시면 가장 빠릅니다, 사실. 가장 안전하고.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 밑에 보시면 대안대출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대안대출 이렇게 있죠. 2월 28일, 올해 2월 28일부터 들어갔는데 아직 예산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예산 소진시까지인데 이거는 지난 1분기에도 다 마감이 안 됐어요. 계속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게 조건이 까다로운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이게 조건이 안 까다롭고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땐 벌써 소진이 됐겠죠, 이거. 근데 남아있죠. 올해 12월 19일까지입니다. 이거. 그래서 만약에 조건만 가능하다 그러시면 한번 해보시기를. 왜냐면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너무 제가 봤을 때 까다로워.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갖고 있는 분들, 그 다음에 만기 연장 에러가 있는 분들, 한마디로 지금 받은 은행에서 만기 연장 안 된다고 거절 통보를 해야지만 그런 건데, 요걸 조금 더 좀 대상자를 넓혀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운 자금 중에 하나긴 한데 뭐 나쁜 건 아니니까. 그래서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성장 기반 자금은요, 요거는 제조업 중심입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공인 특화 자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뭐 그러다 보니까 좀 제조업이다 보니까 금액이 크죠. 운전 1억 원에 시설 5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금리 0.6%포인트 붙고요. 자, 그래서 요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요, 여러분 직접 읽어보셔야 됩니다. 항상 정책자금은. 그래서 이번에 떴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럼 정책자금 요 공문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정책자금 사이트로 와보시고, 여기 밑에 내려가 보면 여기 공지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공지사항. 여기 있죠? 2분기 여러분이 봤던 거랑 똑같아요. 아니면은 여기 배너에 가보시면, 이렇게 배너에 가보시면 이렇게 떠 있잖아요. 아마 좀 있으면 여기에 마감 막 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하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요거 클릭하셔도 돼요. 요 배너를 클릭하셔도 이렇게 바로 공지사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거 2분기 접수 안내를 클릭하셔서 PDF 파일을 다운로드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착한 임대인 분들에게 정책자금이 따로 또 이렇게 공지가 됐다라는 것이 좀 굉장히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정보 보실 분들은 여기까지 보시고 우리 여정가족님들 남아 계십시오. 네, 우리 여정가족님들 안내 말씀 있습니다. 자, 4월에 있는 여정 아카데미는요, 유튜브 3주 완성반에서 3기입니다. 우리 1기, 2기 진행이 됐고요. 3기고요.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유튜브 입문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준에 맞춰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려운 얘기 아니고요. 쉽게 유튜브를 좀 시작할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분에게 배우는 게 좋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여정 가족님들이 우리 여정 아카데미 출신들이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듣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가보시면은 이제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떻게 신청하냐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이렇게 여정대학 이렇게 검색하시고요. 그 다음에 쇼핑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쇼핑. 쇼핑으로 가셔야 돼. 이렇게 해서 쇼핑을 딱 누르면 여기에 이렇게 4월반 3주 완성 3기 이렇게 나오고요. 이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이렇게 상세 페이지가 나오고요. 쭉 보시면 뭐 4월 10일부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예습 강의 다 드리고 복습 강의 다 드리고 녹화 강의 드리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다시 보기로 하셔서 천천히 또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저는 여러분께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노후 대비로 그냥 취미삼아 한다. 취미삼아 한다라는 생각으로 유튜브는 배워두시는 게 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누구에게나 기회의 땅입니다. 그리고 늦지 않았어요. 뭐든지 늦었을 때가 시작할 때입니다. 아시겠죠? 또 하나의 이 장점은 많은 분들이 이 여정 아카데미를 통해서 시작을 한다는 거죠. 도전도 받고 이제 의욕도 생겨서 시작을 한다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담고 거기에 정말 많은 컨텐츠가 쌓이고 그러면 또 수익화도 되고요. 여러분 장사도 홍보할 수 있고
또한 개인적으로 수익화도 되고,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라고. 근데 많은 분들이 입문하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는 거고요. 요즘에 AI 툴이 워낙 잘 나와서 시니어 분들도요 충분히 해내실 수 있어요.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너무 뭐 모바일 있잖아요. 또 스마트폰도 있으니까 금방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지금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자, 스마트 스토어는 아까 그렇게 신청하시면 되고, 아마 링크 제가 옆에 또 드릴게요. 요 링크를 클릭하셔서 신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여정 아카데미에서 다 같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여정 가족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화요일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또 새벽같이 KBS 가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제는 또 출연했고요. 그리고 그 아침에 이제 생방이다 보니까 새벽 일찍 가요. 그래서 그 리딩 다 같이 이제는 패널들, 거기에 계시는 뭐 개그맨 분들, 그 다음에 아나운서 분들, 또 패널들, 다 같이 이제 리딩 하거든요. 리딩 한번 쫙. 그래서 리딩 하면서 새벽같이 그래 가는데, 끝나고 나니까 뭐 뉴스 속보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큰 속보가 하나 나와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큰 이슈가 있구나. 그러면 일단은 추경 얘기가 더 중요해졌거든요, 지금. 그래서 과연 이젠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젠 추경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되느냐, 이게 소상공인 추경이다 보니까. 그래서 결과 나오는 대로 여러분께 또 그거에 맞춰서 소상공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이제 같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께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 편에서 세상을 읽어드리고요,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정 채널 구독 눌러주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자기는 구독 눌렀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 많아요. 그냥 항상 영상 뜨니까 나는 구독했나 보다 이런 분들 많거든요. 지금 구독 눌러주셔야지만 좋은 정보를 빠르게 볼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